이순신은 왜 죽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마쳤어야 했을까? 권율 장군처럼 끝까지 살아남았을 수는 없었던 것인가? 이순신의 죽음에는 몇 가지 의문이 있다. 즉 전사의 의미보다는 스스로의 선택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이다. 사즉생생즉사의 말처럼 그는 죽음으로써 영원히 사는 것을 택한 것이 아닐까? 이순신이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는 임진왜란 전후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당시 조선의 왕은 선조였다. 명종은 후사 없이 임종을 했다. 명종의 아버지는 중종으로 연산군을 패하고 왕위에 오른 인물이다. 선조는 중종의 서자인 덕훈군의 셋째 아들로 왕이 되었다. 조선은 적장자 왕위 계승이 원칙이었으나 적장자가 없을 경우 차자나 형제, 적손이 왕위를 이어오던 전통은 선조대에는 이도 없어 반계에서 왕위를 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선조는 정통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왕이 되었다. 선조의 아버지 덕흥대원군은 이미 사망한 상태라 아버지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으며 세자를 거치지 않고 바로 왕위에 올라 군왕에 대한 교육도 받지 못해 즉위 초반 인순왕 후에 수렴청정까지 받았다. 선조는 불안함에 떨며 왕위를 지켜내고 있었는지 모른다. 그리고 임진왜란이 터지면서 자신의 신변에 더 위협을 느꼈을 수도 있다. 백성들의 임금에 대한 원성, 몽진 과정에서 신하들의 배신, 자신의 아들이 조선 사람들에 의해 왜군에게 넘겨지는 상황, 싸움에서 이긴 장수들을 더 신망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연산군을 몰아내듯이 선조는 이들이 언제든지 역성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선조의 이런 생각의 변화는 임진왜란 직전과 그 이후 이순신의 직위 변동에서도 알 수 있다. 초기 이순신이 왜적을 물리치는 전과를 올렸을 때 선조는 그의 풍계를 진도 군수에서 전라도 좌수사로 임명하였다. 사관원에서 문제를 삼았지만 선조는 이순신은 충분히 그 임무를 감당할 인물이니 더 이상 언급하지 말라 고하며 좌수사 임명을 강행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순신에 대한 전공이 쌓이고 민심도 이순신에게 기울어지는 듯하자 선조는 이제까지 두둔했던 이순신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돌렸다. 원균과 이순신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보고를 듣고 선조는 이순신을 나무라며 이순신을 통제사에서 해임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명나라 장수 경리가 전공을 올린 이순신을 칭찬하고 비단과 은을 주어 표창하자고 할 때에도 선조는 장수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며 애써 그 의미를 희석시켰다. 노량해전을 앞두고 이순신의 마음은 얼마나 복잡했을까? 이처럼 이순신은 두 번의 옥사와 죽을 고비를 가까스로 넘기며 마지막 노량해전까지 오게 된 것이다. 삶과 죽음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주마등처럼 임진왜란부터 정유재란까지의 격전을 벌였던 수많은 전쟁들이 스쳐 지나갔을 것이며 죽어간 병사들의 모습도 떠올랐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 살아서 돌아가는 것보다는 명예롭게 죽는 게 더 낫다는 결론을 내렸을 것이다. 죽음을 선택했을 때 살아남아있을 가족에 대한 연민에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이순신이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신과 같은 의병장 김덕령의 죽음이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다. 김덕령이란 인물은 당시 전라도 지역의 의병장이었다. 김덕령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켜 호남 지역에서 크게 세력을 떨친 인물이다. 김덕령은 선조로부터 초승장군의 군호까지 받았으며 권율의 막하에서 의병장이 되어 영남 서부 지역의 방어 임무를 맡았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김덕령은 이몽학의 난 때 이몽학군과 내통했다는 죄목을 뒤집어 써죽임을 당했다. 결국 이순신도 자신의 공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었으며 지금은 전시 상황이고 자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살려두지만 전쟁이 끝나면 자신도 김덕령처럼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 같다. 나라와 임금에 대한 충성심이 없었다면 이순신은 역성혁명을 꿈꿨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의롭게 죽음을 택함으로써 명예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선조는 이순신의 죽음을 보고 받았을 때에도 애통해 하지 않았다고 한다. 전쟁 이후 자신에게 큰 위협이 대상이었던 이순신의 죽음은 선조에게는 커다란 고민거리를 해결해주는 소식이었을 것이다. 명나라에서는 제사를 지내주고 그의 죽음을 애통해 했지만 정작 선조는 전쟁의 승리는 명나라가 도와줘서 이겼을 뿐이라고 하며 이순신의 업적을 깎아내리기까지 했다. 이순신은 처세에도 상당히 능했던 것 같다.
명나라 장수 진린이 이순신과 함께 전쟁을 수행할 때 이순신은 진린을 항상 깍듯이 대우했으며 전쟁에서 더 많은 공을 세웠을 때에도 오히려 자신의 공을 진린에게 양보하였다. 이순신은 절대로 자신의 공적이 진린보다 더 높게 보이려고 하지 않음으로써 그를 예우해주고 그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 참모는 자신이 공이 아무리 리더보다 뛰어나다 할지라도 절대 내세워서는 안 되며 리더보다 두드러지게 부각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순신은 알고 있었다. 즉 전시 상황에서 진린과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야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 이런 그가 왜 선조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앞서 언급했듯이 아마도 그건 임금으로부터 두 번의 죽으라는 어명과 명랑에서 해군을 해체하고 권율의 육군에 합류하라는 임금의 어명을 거역하고 12척의 배로 끝까지 항전하겠다는 출사표를 던지 이유 때문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이순신만이 알았을지 모르지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기적같은 명랑의 승리는 더 이상 선조와 자신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지 않았을까 싶다. 선조와의 결별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순신에게 남은 것은 백성과 명예였을 것이다. 이미 이순신의 공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백성들의 신망도 두터웠다. 이건 이순신이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백성들의 선조에 대한 실망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였다. 나라와 백성을 위기에서 구하고 선조의 왕위를 지켜준 이순신이지만 정작 자신은 리더에게 사랑받지 못한 불운한 참모였던 것이다.